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G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LG화학은 석유화학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이 기업의 수익률이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LG화학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LG 엔솔을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 LG 엔솔의 상장 차익을 그 최대주주가 혼자 다 독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고, 실제로도 이 LG 엔솔의 상장 과정에서 LG 화학은 주가가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LG 화학이 원래는 내부의 사업부로 갖고 있던 이 전기차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를 하나의 별도 법인으로 물적 분할해서 그걸 상장시킴으로 해서, 그렇게 상장해서 한 10조 원 정도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하면서 LG화학은 LG 엔솔에 대한 투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됐죠. 그전에는 LG화학이 말 그대로 LG 엔솔에 대해서 모든 투자비를 다 마련해 주느라고 실제로 LG화학 주주들은 배당을 가져갈 게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LG 엔솔이 이제 별도 범위로 이제 떨어져 나가고 물적 분할하면서 여기서 이제 상장을 통해서 10조 원 정도 시장에서 자금을 땡겨서 독자적인 투자를 가능한 자금을 마련하게 되면서 LG화학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된 겁니다. LG화학은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안에 뭐 첨단 소재 분야나 생명과학 분야, 옛날에 이제 LG 생명과학이라는 회사를 이제 합병을 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쿠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LG 생명과학하고 첨단 소재 분야도 LG화학부터 물적 분할에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나중에는 이 지금처럼 LG 엔솔의 이 물적 분할 과정에서 워낙 그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적 분할 같은 형태로 해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하면 이 LG 화학은 나머지 이제 이런 내부 사업부로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덜게 됐죠. 그리고 자기의 주력 사업인 석유 화학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물론 그런 이제 먼 미래 얘기고, 지금 당장은 이 첨단 소재 분야에서 이 양극재 쪽이 이 LG 화학의 주가에 어떤 모멘텀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LG 화학이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지분이 81.84%나 되기 때문에 LG 화학은 언제든지 LG 엔솔의 지분을 일부 뭐 50% 플러스 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언제든지 시장에 갖다 팔 수 있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계속 또 올라서 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이 블록딜로 팔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석유화학 분야가 말 그대로 21조 원 정도니까 주력 분야이긴 맞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25조 원이니까 짧은 시간 동안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지분 가치가 오르고 있죠. 그런 부분은 LG 화학의 주주들에게는 이제는 LG 엔솔의 그 나머지 경영권과 상관없는 지분을 팔아서 LG 화학의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LG 화학은 그러면서 소재 쪽에, 첨단 소재 쪽에 양극재 쪽을 키우고 있어요. 이 양극재는 LG 화학이 석유 화학에서 벌어들인 캐시카우를 갖고 미래 성장 점프업을 하기 위한 성장 성장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기존에 이제 LG 엔솔을 키우느라고 제대로 투자를 못했었죠. 2021년만까지만 해도 LG 화학이 양극재 쪽에서는 1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을 넘어가면서 이 에코프로비엠이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LNF도 여기서 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 화학은 이 증설 경쟁에서 밀리면서 점점 양극재 시장에서는 뭐 3위, 4위 업체로 밀려나게 됐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비엠, 또 LNF 이런 업체들이 LG 화학을 추월하게 됐습니다. 양극재에서. 하지만 이렇게 되도록 이제 LG 화학은 그냥 두지 않겠죠. 이제는 LG 엔솔을 키워놨기 때문에 이 양극재 사업은 LG 화학의 사업으로서 키워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51조 원에다가 단기순이익이 2조 1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5% 정도니까 양호한 편이죠. 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유가에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좀 이 원재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판가를 바로 올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손실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손실보다는 이제 수익률 마진폭이 줄어들게 되고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막 그만큼 마진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LG가 지주회사인 LG가 이 LG화학의 최대 주주로서 30% 정도를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 LG화학이 작년 2022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110만 원대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이 LG엔솔을 물적 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LG엔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LG에너지화학의 에너지 솔루션의 이 경영권을 제외한 50 플러스 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이 말은 LG화학은 그만큼 LG엔솔이라는 지분 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LG화학의 주가도 함께 올라야 되는 구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차피 이제 작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시면 뭐 국제유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한 수익성도 꾸준하고 매출 외형도 커가는 그런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 같은 종목을 잘 봐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